환호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임경은입니다. 원래 총각 행사하고 강의를 해야 강의 홍도가 더 좋은데 이거 초반에 이렇게 까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어떻게 될지 오늘 그 아줌마 부대들 많으신데 네 살짝 한 10명은 나야 이제 애아빠 그러죠. 네, 오늘 제가 소비가 소득이 되는 비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 IoT, 홈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가로 국가산하기관의 전문가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웰니스 관련된 언론사의 칼럼니스트로 또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 떠오르는 인플루언서 협회의 교육이사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메나테크에서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먼저 까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다섯 아이 그래서 아이들이 작을지 아셨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첫째 딸이 22살입니다. 그리고 연년으로 쭉 가다가 2년 터울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낭으로 가족여행 갈 때 누가 다낭여행이 싸다고 했습니까? 저희 가족이 다낭여행을 가도 어디 유럽 여행 가는 그런 경비를 지불해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들은 다 어떤가요? 아빠만 행복해. 한참 우리 사춘기를 달리던 그 시절에 저희들이 단양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비밀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그럼 강의 안 해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시나요? 자, 우리 한번 눈을 잠깐 한번 감아 볼까요? 나의 미래는 과연 이렇게 좌측변의 암흑의 미래이지는 않을까? 내가 진짜 바라는 삶은 이렇게 밝은 우아한 그런 노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그냥 간다면 나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이제 조시지 마시고 눈 뜨셔봅니다. 눈 감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시니까 이제 꾸벅꾸벅 벌써부터 졸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인가요? 코시국, 불안한 시국, 뭐 여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실감이 좀 가시나요? 자, 오늘의 강의는 소통의 강의입니다. 자, 소통은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오늘은 저와 좀 아이 컨택도 좀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잘생겼다고 눈 피하지 마시고 소통을 좀 하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의 시대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왜 암울할까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암울할까요?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은 요즘 언론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자살률이 엄청나게, 또 우리 젊은 한탕주의를 노렸었던 그런 젊은 청년들이 코인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실패를 맛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심상치 않게 발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IT 전문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가 도래된다라고 하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로봇화가 된다고 하고 빅데이터로 인해서 오히려 컴퓨터가 내 자신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와 닿으세요? 일자리가 사라진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냥 막연하게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고 현재 나에게 체감되고 실감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더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H 자동차 회사가 지금 공장에 인건부의 3분의 2만 투자를 하면 모든 전 공정의 라인을 로봇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화가 되면요, 노조도 없고요, 3분의 2만큼 한 달만 투자했을 뿐인데 이 기기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24시간 생산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은 생산량도로 늘어나게 되고 운영비는 그만큼 절감되게 되겠죠. 근데 엄청난 금액이 절감되겠죠. 그런데 지금 왜 로봇화로 만들지 못할까요? 인권 때문에, 노조가 있어서, 아직 인간 존중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은요, 실제 제조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제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제조가 살려면, 제조 대기업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거야, 명견만리 이런 TV 방송에서도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이제 한 몇 년 후면 지나면 이제 H 자동차에서 발표를 했죠. 이제 무인화로 만들겠다. 그러면 H 자동차 공장에만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자동차 산업의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지금 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 기술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전기차는 연료 자동차의 3분의 1만큼의 부품만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3분의 2만큼의 그 연료차들이 자동차 회사에 공급했었던 부품 회사들, 거기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정말로 간헐적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은 대기업의 경제 흐름의 트렌드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일자리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스라이팅 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어느 순간 몇 년 뒤에 이제 무인화를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그죠? 네, 그때가 되면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제 일자리 사라져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화가 될 거야. 무인자동차 되면 연료차는 절대 무인자동차가 될 수 없습니다. 전기차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품 회사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얘가 우울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산업의 흐름입니다. 비단 자동차 업계의 일만은 아니겠죠. 이제 모든 오프라인 은행권들은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죠. 숨만 쉬고 월급만 모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요, 제가 청춘 미래를 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직업 컨설팅, 미래에 대한 일자리 컨설팅을 하러 가면요, 일단 꿈이 없습니다. 꿈이 뭔지도 몰라요. 꿈이 뭐야? 그리고 목적이 뭐야? 그러면 그 좋은 인재들이 대기업 가는 거요, 공기업, 공무원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고 꿈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가서 집을 사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대기업 다녀봤는데요, 부자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많이 받네? 요 정도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증상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한 푼도 안 썼어요. 무소비의 무지출이 트렌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껴 쓰자, 이제 요즘 어려우니까 아끼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억만장자들이시니까 이 공감이 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요즘 이게 현 모습입니다. 자, 일주일간 단 한 분도 사용하지 않았다. 영원으로 일주일. 근데 안 사면 100%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100% 할인은 받지만 자기한테 없죠? 할인이 아니죠? 자, 안 쓰는 거 좋은데 안 쓰는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가 왜 늘 미래 노후 자금이 불안하고, 지금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어느 정도, 저 정도 살면 정말 부러울 게 없겠다 하고 있는 제 지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 지인들도 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몇십억 자산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바로 소득이 지출보다 작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지출이 월급보다 많은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가요? 대부분은 지출이 더 많죠.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은 한 가지, 요즘 엔잡러가 좀 대세니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잡으로 수입은 벌어들이는데, 나가는 창구는 어떻죠? 네, 그냥 월급,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소비들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을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행위는 정말 소비로 시작해서 소비로 기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소비의 트렌드도 우리가 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무조건적으로 절약만이 미덕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구두쇠 정신이 부자로 가는 길이야. 요 트렌드에서 아니야. 이제 소비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야. 자, 유행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고 돕니다. 요즘부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무조건 절약만이 살 길이다. 왜? 더 이상 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버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득은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드렸네. 자, 소비는 마이너스다. 네,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소비는 플러스다. 네, 역시 그렇죠. 대부분의 여기 이제 막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손을 드셨어. 플러스에. 근데 성공하셨고 플러스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좀 이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에 손을 들어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열린 사고와 좀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플러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약간의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소비는 소비지 돈 쓰는 일이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유통도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제조사에서 제품을 제조를 하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 그 다음에 마지막 스토어까지 가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요. 이런 유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발전해서 어떻게 됐죠? 중간에 대형 마트들이 생깁니다. 제조사가 대형 마트로 납품을 하고 우리는 대형 마트로 가서 모든 물건들을 간편하고 조금은 더 저렴하게 유통마트에서 구입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싼 걸 찾게 됩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들로 다시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죠? 요즘은 또 어떤 게 트렌드일까요? 네,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의 광고를 누가 할까요? 인플루언서들이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자, 인플루언서들이 중개 역할을 해서 판매가 되는 유통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 대세와 맞물려서 인플루언서들은 뛰어난 어떤 자기의 탤런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아주 판매와 뭐 이러한 탤런트들이 있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통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유통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통 분야가 바로 이렇게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분야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요, 제조사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우리 소비자와 직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제조사가 원가 200원에 총판에 판매하던 이 제품이 소비자로 오면 소비자는 결국 1,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제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무작정 200원에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유통의 경제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의 프라이스는 지켜져야 돼요. 이 유통 산업에.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 남았었던 이 800원이라는 남는 돈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가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우리 회사가 소비자들, 당신들에게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제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혹은 더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제조사가 취하고요. 나머지 반은 소비자들 직접 거래하면서 나의 제품들을 잘 써주고 또 본인처럼 이런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많이 알린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바로 소비자 그룹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는 프로슈머, 부의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었던 프로슈머, 소비가 생산을 이뤄내는 그러한 유통의 주인이 되면 바로 소비자가 소비만으로 끝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소득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급 정보를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많이 졸리실 시간이시죠? 그래도 졸면 안 됩니다. 오늘 명품 강의는요, 누가 만들어가는지 아세요? 강사가 아무리 여기서 널뛰기를 해도 청중들의 반응이 없거나 청중들이 무관심하면요, 아무리 여기 유명하신 강사님들 데리고 오셔도 그 강연은 훌륭한 강연이 못 돼요. 그런데 별로 뭐 말도 어눌하게 하는 것 같고 강사가 영 시원찮은데 그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리액션이 나오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에너지를 강사와 청중들이 오고 갔을 때 놀라운 결과물의 그 강의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자, 한참 이제 졸리실 시간이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프로슈머 이런 시대가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아시죠? 너무나 성공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현금은 이렇게 흐른다라고 좀 내렸어요. 아주 공감이 갑니다. 자, 우리가 현금,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일자리가 있죠. 기본적으로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시간과 돈을 맞바꿉니다. 그렇죠?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소득은 끊어지는 소득이죠. 그리고 자영업 있습니다. 자영업은 일자리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CEO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노동으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직장인들보다는 조금은 고액 돈을 버는 그러한 특성이 좀 있는데, 변호사, 자영업자들은 예전에나 그랬지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직장인들 부러워합니다. 니들은 그래도 라도 나오지. 자, 자영업은 비즈니스를, 작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즘의 자영업은 생계를 위한 자영업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열심히 개미처럼 돈을 벌어도 아까 봤죠? 36년을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해야 집 한 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가 분면은 시스템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뭐냐면 그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자, 백종원 씨가 같은 요식업에 있는데 열심히 요리를 해야지만이 돈을 벌까요? 같은 요식업인데 유명한 셰프, 그냥 어디 자기 자영업에 속하는 자기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명한 셰프는 열심히 본인이 음식을 노동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 나오거나 하면 수입은 없어지는데 백종원 씨 지금 한 1년간 여행 갔다 오신다고 해서 통장에 잔고가 마를까요? 왜 그럴까요? 네, 백종원 씨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업들이 백종원 씨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그러한 소득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투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업자, 뭐 주식 투자업자, 이런 사람들은 20억을 투자해서 2배로 뛰면 20억을 벌죠. 하루 만에. 그죠? 근데 이러한 분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업가는 속할 수 있으세요? 대기업 오너, 그냥 사장 말고 오너 되실 수 있으세요? 프랜차이즈 사장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터는 이런 시스템을 소유하는 소득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아마 뭐 진짜 그래? 뭐 이럴 수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쪽 분면으로 가야 되는가? 이쪽은 어떻다 그랬죠? 노동수입이라고 했어요. 노동소득. 그죠? 이 노동소득에 95%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현금은요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95%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돈을 버는데 여기에 흐르는 돈은 5%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인세소득이라고 해요. 인세소득, 자산소득이라고 합니다. 권리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작권료처럼 부동산 임대료처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5%밖에 없대요. 그런데 95%의 현금이 여기에서 흐른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까 엄청난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부자들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은 그 손실을 금방 회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가계 부채, 가계 뭐라 그러죠? 대출 같은 걸 안 받아봐가지고. 대출 기한을 뭐 연장해준다, 근데 너무 좀 우울한 얘기 아니에요? 결국 빚이잖아요. 그죠?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한을 그냥 늘려주는데 생색내고 있어. 근데 그것도 너무 고맙죠.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서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평범하게 벌어서는 돈이 안 된다. 자, 이 영화 보셨어요? 돈이라는 영화인데 평범하게 벌어서는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부자는커녕 중산층으로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를 하면 된다 그랬죠? 네, 소비자 경제 활동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프로슈머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 사업가 분야,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 포인트 하나만 좀 잡고 가자고요. 어떤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분야가 경제적으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버시느라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또 건강하세요. 근데 돈에 관련된 건 엄청나게 알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한숨도 많이 쉬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내 몸을 위해서? 어떤 현실인가 하면 이제 100세 시대 장수한대요. 맞나요? 장수하나요? 100세 시대 맞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건강하게 사는 수명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죠? 건강기간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라고 해요.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증상이 벌어질까요? 내 몸에 신경을 쓰지 못해요. 돈 버느라. 내 몸을 위해서 뭐 챙겨 먹어야지 그러면서 합성 비타민 싼 거 6개월치 사서 막 먹습니다.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열심히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선물을 하고 있나? 있는 사람들 빼고. 네, 대부분들은 마음에 흡족하게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놓고 후회하죠? 진작에 좀 할 걸. 병원비 좀 황창 나가봐야 이제 진작에 내가 좀 아낄 걸. 항상 닥친 이후에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어제와 오늘이 드라마틱하게 난 많이 달랐다. 있으세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다람쥐 쳇바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삶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지금 각각의 연령대들이 있으신데요. 오늘 하루의 점이 어제의 점과 연결이 되고요. 내일 내가 살아가게 될 그 점이 오늘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어제의 미래와 어제의 과거가 오늘과 연결이 되고 오늘이 내일의 미래와 아마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과 어제의 차이의 점의 간격이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나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뭔가가 쾅 오니까 어때요? 코로나처럼 쾅 오니까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버틸만 해. 아직까지는 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삶은 개구리의 중후군을 앓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분명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알겠고 내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노후에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놓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 주저하는 사람이 없나 봐. 대답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고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료 아이를 몇 명?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 1,000만 원? 800만 원? 연말 정산을 딱 하잖아요. 제 카드값만 2억이 넘어갑니다. 제 카드값만. 그 와이프도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이 오시나요? 얼마만큼 이러한 아파서도 안 되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우리 가정은 파탄입니다. 파탄. 그죠? 아파서도 안 되고요. 경제적으로는요. 지금 한참 들어갈 때고 애들이 이제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거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웃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많이 벌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다 장가 시집 보내고 할 만큼의 뭔가를 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자, 대안이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복권을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복권을. 기대되시나요? 네. 복권 한번 긁어볼까요? 여기 안에는 정말로 대안이 있을까요? 네. 소리가 너무 약해서 대안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안이 있을까요? 네.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안 돼요, 노후가. 저의 건강도 걱정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이프의 주축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궁금한가요?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 앞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메나테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곳입니다. 자, 소비가 수익을 창출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메나테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메나테크는요, 우수한 제품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한 삶과 재정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삶의 든든한 파트너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파트너가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메나테크는요, 1994년도에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글리코 영양소라는 영양소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에 1999년도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상장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5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6개국에 현재 진출이 되어져 있고요. 14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이 회사 저 회사 특허 없는 회사들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메나테크가 갖고 있던 이 특허는 아주 스페셜합니다. 자, 그리고 5천만 불 이상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이루고 있고요. 누적 수당 지급액이 20억 불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 장표만 딱 봐도 뭔가 영양소,
그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이 영양소로 소비자에게 건강을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아주 든든한 회사라는 게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산업의 제일 끝단이 뭐죠? 나눔이죠, 나눔. 네, 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끊임없이 글로벌하게 진출하면서 지속적인 R&D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누적 수당은 뭐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세이브되어 있었던 그 금액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환원해 준다. 그 금액이 이런 수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메나테크는요, 건강, 풍요, 나눔이라는 미션을 가지고요, 5가지를 위한 5가지 우리 생활 습관들을 바꾸자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서 건강한 몸, 풍요로운 삶, M5M을 통해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함께 가져가 보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요, 풍요로운 삶을 구현해서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인류, 멀리 나가 인류와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조화로운 5가지 습관을 완성시켜서 우리의 삶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다람쥐 쳇바퀴의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보자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스닥에서요, 우수 배당주로 선정을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전망이 엄청나게 확인되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알 수 있고요. 또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계시는 분은요,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이신데요. 전 세계 100인의 위인에 들어가 계신 분이세요. 의학적으로. 이러한 분이, 그리고 전 세계 각 유명한 과학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이 메나테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만들어낸 우리를 위한 건강과 풍요는요, 바로 5가지 습관을 바꾸자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또 인스턴트 식품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식습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즘 너무 많은 독소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네, 몸습관, 깨끗하게 비우고 바르게 채우는 몸습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들, 그죠? 데일리 생활습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몸만 건강하다고 된다는 거예요? 마음 건강. 요즘 우울증, 이제는 우울증 앓고 있다라고 하면 어머 어떻게 우울증, 이게 아니라 아우 걔도 그래. 그만큼 흔해져 버린 게 마음의 병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의 병까지, 마음 습관,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 환경은 어떤가요? 중환자실에, 그죠? 중증 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과도 같은 지구 환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가 밥만 먹어도 건강했었던 그런 시대가 사라졌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은 건강한가요? 영양소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날에 삼계탕들 드시는데 시골에서 정말 토종닭 이외에 우리가 먹고 있는 닭들은 다 화학으로 몸집이 키워진 그런 닭들을 먹고 있는데 몸보신이라고 열심히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건강 수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수명 자체는 길었는데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글리코 영양소 이야기했죠.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누트리션을 기반으로 개발된 우수한 제품력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메나테크가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면역 그러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죠?
면역이 좋아야 돼요. 그죠? 면역력 시대라고 하죠. 자, 면역은 외부로부터 우리 인체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역이 좋으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밀은 바로 이 세포에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오장육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직으로 되어져 있고, 이 조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세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단어들이 흔해요. 무슨 건강? 세포 건강. 그죠? 자, 결국은 세포가 건강해지면 질병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네. 필수 영양소 있죠. 5대 영양소. 그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고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단백질도 그냥 단순히 단백질이 아니죠. 단백질 안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타민도 그냥 비타민 C부터 시작해 A, B, C, D 다양한 이 비타민들을 다 섭취해야, 지방도 그냥 단순 지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네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유독 이 탄수화물만,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뭐죠? 여자들의 공공의 그죠?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전 이렇게 세포 모양을 알고 있었을 때는, 자, 나는 이렇게 세포를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있으시고, 자, 요렇게 우리 신세대들은 요렇게 세포를 좀 배우셨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네. 요 표면에 뭔가 선모 같은 게 있어요. 밤송이처럼. 그쵸?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단백질을 포도당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선모들이 있어서 이 선모들이 뭘까 해서 봤더니 바로 탄수화물이었는데, 그 탄수화물이 세포의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필수 탄수화물이더라 라는 것들이 밝혀진 거예요. 과학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테크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이 영양소를 비타민 제품 만들듯이 어떻게 해요? 영양소 제품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그리고 이거를 특허 독점으로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영양소를 발견을 했는데, 그 영양소를 메나테크는 제품화했고, 이 제품화를 특허로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특허와 같을까요? 네, 차원이 다른 특허죠. 자,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는요, 우리만 몰랐다 뿐이지 이렇게 다양한 유명한 과학 저널지, 그리고 책, 그다음에 이런 매스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이건 네이처지 표지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아까 세포에 있었던 이런 당사슬이죠. 글리코 영양소들이 셀과 셀, 자, 세포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 우리가 영양이 필요한 곳에 영양이 들어오면 영양 줘, 뭐가 이상해 고쳐줘, 야, 이거는 이상해 파괴해, 독소가 들어왔어 막아줘, 호르몬 나 영양소가 들어왔어 흡수해줘, 이러한 역할들을 이 영양소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양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몰랐었던 영양소예요. 자, 서재걸 박사님이 이렇게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강한 몸은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는 이렇게 기둥 역할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견되었던 이 글리코 영양소가 바로 이 기둥들을 받쳐주는 기초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이 기둥이 튼튼해도 이 기초가 허술하면 어떻게 되죠? 이 집은 무너지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많은 운동도 많이 하고 영양소도 많이 챙겨 먹는데, 이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 이분도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세포와 세포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양한 부족하면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질병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네. 그리고 요즘 이런 코로나 시국에 글리코 영양소는 면역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IT 공대에서요,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 다 전자학 쪽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두가 다 전자 쪽, IT 쪽인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글리코 믹스. 자, 글리코. 뭔가 계속 이제 글리코 반복되죠. 네, 이 글리코 믹스라는 산업군이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이고, 바로 이 글리코 영양소가 대중화 시대로 건강 중심, 예방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타민은 노벨상을 몇 번 받았을까요?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이렇게 7번이나 받고, 이러한 대단한 물질의 영양소를 메나테크는 이렇게 특허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특허받은 기술을 수경재배 기술로 식품 기반의 표준화된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바로 리얼 푸드 테크놀로지 기술로요. 그냥 단순 천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요, 우리 헬스케어 제품군들, 모든 5대 영양소, 자,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모든 5대 영양소들, 그리고 체형 피트니스에 관련된 제품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뿐 아니죠. 이 기술을 접목해서요, 자, 뷰티 클라이맥스. 제 피부가 조금 빛나나요? 어디 가면 총각이라고 해도 안 믿더라고. 그런데 피부는 좋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뷰티 쪽의 제품들도 제공을 해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데일리 습관 얘기했었죠. 매일매일 사용하는 우리 치약이라든지 샴푸, 이러한 아주 우수한 제품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제품의 검증과 인증을 받은 이러한 훌륭한 제품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메나테크 제품 뭔가 다른 회사의 제품하고는 좀 다르구나, 왜 좀 느껴지시나요? 네. 안 느껴지신다 그러면 제가 강의 안 끝내려고. 느껴지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제품을, 메나테크 제품을 써보고 섭취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요. 아까 소비 유통이라고 했잖아요. 소비자 유통. 그러면 이 메나테크가 건강은 이런 훌륭한 제품으로 건강을 책임져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제품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풍요롭게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줄까요? 뭔가 되게 어려운 뭔가 공식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지금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풍요, 건강, 풍요 나눔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아까 5가지 메나테크가 제공한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 습관을 어떻게 하면 된다? 써보고, 돈 벌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써보고, 알리고, 돈 벌고. 쉽죠? 네. 우리 못 먹어도 뭐죠? 쓰리고잖아요. 그죠? 자,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써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어떤 제품인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 봤어. 어떡하죠?
뭐, 야, 그 영화 너무 재밌더라. 그 영화사에서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냥 재밌게 보게 해줬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막 알려요. 식당 가면 막 찍어서 올려요. 막 해시태그까지 막 강남 맛집 그 식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버즈 마케팅에 젖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돈을 버시게 됩니다. 그렇게 요 원리로 메나테크는요, 체계적으로 구축된 보상 플랜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서 우리가 불안하던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지금 저처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방법에 따라서요, 탄력적으로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업하면 어떻죠?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도 성공할까 말까. 근데 나는 이걸로 정말 승부 볼 거야. 올인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성공해요. 더 빨리 성공하겠죠. 아, 근데 내가 아직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다른 거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한한 보상 플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의 실현이 달라지는 보상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추천이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좋아서 알려서 나 때문에 이 메나테크 제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 많이 모르는데 또 이런 고민들 하시는 거 있어. 자, 내가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이 추천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추천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릴레이십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릴레이십으로 내 아랫단에 네트워크망으로, 그물망으로 소비자 군단들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비록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추천한 사람을 통해서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는 후원인 보너스가 있고요. 또 내가 정말 많이 알려서 정말 억대 연봉자가 되면요, 전 세계 매출을 공유해주는 임원의 대우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회사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요, 이 메나테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월급이 시급제 있고, 그렇죠? 월급제 있고 연봉제 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다양한 방식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직장인들은 8시에 출근해서 뭐 몇 시까지 하고 어떤 업무를 해야 이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메나테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알리는데 알려서 요렇게 되면 이 돈을 줄게요. 이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칙들이 회사에만 좋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와 이 소비자, 사업자들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특장점들은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들의 나쁜 점을, 단점들을 보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을 해준다라는 장점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혹은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8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진대요. 8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이런 80만 원 정도의 소비를 내가 메나테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자, 없었던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나처럼 똑같이 메나테크 제품 너무 좋으니까 집안에 사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을 메나테크 거로 바꿔봐. 그래서 한 80만 원 상당의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메나테크는 딱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줘요.
첫 팩이라는 주문 코드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2명이 내 아랫단에 생겨나게 되면 나는 이 사람들이 주문한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고 나에게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한 이 사람들은 제품으로 10% 상당의 그 제품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의 소비는 어떻죠? 각각의 사람들이 샴푸는 여기 있는 A사 거 쓰고 나 비타민은 어디 거 먹고 다 다르죠? 한 회사에 올인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쓰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막 각각 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소비로 다 끝나요. 돈이 다 나가기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메나테크는요. 모든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그죠? 메나테크의 탁월한 제품으로 했더니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생겨나고요. 또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써보고 좋으니까 나처럼 어떻게 해요? 또 써보고 알리겠죠. 그렇죠? 그럼 밑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돈이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비로 끝나는데 나는 소비를 했을 때 메나테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징을 해서 소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 같은 메나테크 매니아들, 애용자들이 나의 소개를 위해서 또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개가 되고 릴레이십으로 공동구매죠. 공동구매. 이렇게 되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2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애용자로서 열심히 비즈니스적으로 메나테크의 제품을 열심히 알리고 홍보하구나. 그래서 비즈니스를 개발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2명이 나오면 8만 원, 4명이 나오면 20만 원. 이렇게 초기에도 바로 즉각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회사는 어때요? 너 소비자로 있을 거면 그냥 소비자 할인가로 줄 건데 사업자 되려면 350만 원짜리 팩 사야 돼 무조건. 근데 니들이 선택할 수 없어. 딱 정해져 있는 패키지 사야 돼. 그래야 사업권 줄 거야. 그런데 메나테크는요. 아니 어차피 메나테크 제품 여러분들이 소비할 거니까 일반적인 80만 원 상당의 일반 모든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하셔서 좋은 거를 알려서 2명에게만 알려주면요. 내가 본인이 산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드릴게요. 이러한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날 며칠 OK 캐시백 가서 긁어보십시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알려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 열심히 또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어떠한 직급으로 가게 되면 그 직급에 따라서 또 추천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메나테크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요, 또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는요, 아까 제가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추천을 받은 사람이 추천하고 이 모든 하위단의 그룹의 매출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60만 원 상당의 메나테크로부터 돈을 받는 직급자가 되면 그 사람의 20%를 나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공동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메나테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개를 사든 제가 1개를 사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메나테크에서는 돈을 나눠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래서 나의 바로 아랫단에 있는 소비자들이 구입을 한 그런 구입 매출에 그 다음에 계속 릴레이십으로 내려간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나는 매출들을 일정 퍼센테이지로 또 페이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니레벨.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보상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상 플랜을 보면 기업에 철학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철학이 뭐냐면, 자, 이거 유니레벨은 밑에 단계, 날 밑에 여기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계시는데 뭐 4만 원짜리 하나 샀어. 그럼 나는 4만 원짜리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보너스를. 그런데 아까 메나테크는요, 한 25만 원 상당의 제품을 사면 애용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애용자라고. 그러면 메나테크의 애용자입니다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그 자격이 되지 않는 금액만큼은 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려고 이렇게 구조를 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네트워크 회사는요, 나의 아랫단의 매출로 나의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데 메나테크는요, 한 억대 연봉자가 되면 전 세계 모든 매출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무료로 특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장님들 저랑 아무런 연관이 없으신 분들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제 소득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풀보너스는요, 전 세계 제품의 매출의 1.5%를 공유하고요. 이러한 소득들은요, 아까 인쇄소득 형태, 권리소득 형태라고 했잖아요. 자, 애용자라고 했잖아요. 애용자는 브랜드 체인지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매니아들은. 안 하죠. 그러면 다음 달 돼도 내가 계속 세일즈할 이유가 있나요? 지속적으로 그 애용자는 애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나테크는 지속적으로 그만큼 또 나한테 돈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소득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심플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은 어떻다 그랬죠? 뭔가 탤런트가 있어야 돼. 다른 사업은요, 사업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 경영학을 웬만큼 전공하지 않고서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가입을 하고 난 뒤에 매달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필품을요,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메나테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제품 애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알리죠. 그죠? 알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 및 사업 기회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빨도 모르고 우리 제품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자, 이곳에서 팀워크로 저처럼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해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노하우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후원을 해서 아까 후원 보너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보너스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너스는요, 바로 인쇄소득으로 내가 일해야지만이, 물을 길러야지만이 물이 내 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수도꼭지에 물을 틀기만 하면 계속 물이 나오는 이런 파이프라인 형 소득으로 이제 성공한 시스템을 가지는 거고, 아까 제가 보름이라는 기간을 다낭에 여행을 갔다 와도 저의 소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 있어요. 왜? 내가 안 올리고 있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우리 사업가들이 열심히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이 나의 소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프로슈머 경제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모든 회사들마다의 후원수당 금액별 지급 분포도예요. 자, 적게 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영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조금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때려치지. 근데 메나테크는 어때요? 자, 점점 독보적이죠. 그죠? 독보적으로 우수성을, 이거는 공정위 정보에서 공개를 한 정보입니다. 저희들 메나테크가 산출해낸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메나테크는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내가 만든 부가가치를 공유하고요. 내가 열심히 쓰니까 나를 추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메나테크를 소개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저는 어떻게 해요? 공유를 받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입니다. 공유경제 플랫폼. 그래서 이 메나테크는요,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건강과 재정의 자유를 메나테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이곳 글로벌 B&B 그룹의 성공 교육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가지만 전문 사업가로 양성시키고 리더십들을 성장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알리는 씨 뿌리기 작업을 하다 보면 열매가 나오고 이 열매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좋은 고점에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거냐면요, 바로 웰니스 산업의 형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 그냥 영양소일까요? 비타민이? 아니에요. 산업이에요. 비타민은. 모든 영역 산업군에 비타민 들어가죠.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는요, 이 비타민 산업이 견줄 수도, 노벨상 1개, 노벨상 몇 개? 7개. 어우, 되게 열심히 들으셨나봐. 다음학기 나오네. 자, 7개. 자, 그러니까요, 여러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들을 내어놓습니다. 좋은 제품들도 많아요. 그죠? 우리 제품만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제품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도 황산화도요, 다른 제품들은 좋은데 글리코 영양소가 없어. 근데 천연 함유량 가지고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메나테크는요, 리얼푸드라고 했죠. 전 세계 특허 독점으로 리얼푸드로 글리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이어트 산업은요, 동일하죠. 뷰티 산업은요, 동일합니다. 이런 좋은 원료들을 사용했는데요, 프리미엄 퀄리티인데 가격은 합리적이에요. 자, 글리코 베이스의 화장품입니다. 게임이 안 되겠죠. 같은 프로슈머를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부자가 되려면요,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아까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전문 비즈니스맨으로 탈바꿈 된다면 정말 튼튼한 파이프라인에 숫자 하나를 추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나테크는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했어요. 이 나눔의 가치는 뭐냐면 M5M이라고 해서 500만 소비자를 500만 우리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연결해서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모든 영양소가 배합되어져 있는 파이토 블렌드라는 제품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량이 이미 파이토 블렌드가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입했을 뿐인데, 메나테크가 알아서 어려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영양소를 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메나테크는요, 웰니스 트렌드 이 면역 시대에 글리코 영양소라는 영양소를 통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글리코 영양소의 특허 독점 아이템으로 프로슈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분야에 글로벌 비즈니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가의 기회도 주는데, 그 기회가 합리적이고 최고의 보상 플랜으로 우리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잡아하신다면요, 메나텍과 함께 변화된 삶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